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서울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일단 이 속보가 뜨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6일에 말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의도, 목동, 그리고 압구정까지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속보의 초반부는 그대로 시장에 실현이 됐고, 그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그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중가 시장에서 중고가 시장으로 넘어오려는 갈아타기 수요자분들은 이번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6월에 세금 인상 이슈 플러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진입자들이 내놓는 급매물, 요 포커스를 잡으시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셔서 급매물을 잡는 게 이번 기회를 쟁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재건축 시장이 한번 또 말아져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시장 상황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저가 시장 꾸준한 인기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 재개발 시장입니다. 자, 재건축 한번 움직여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된다고 해서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것이고,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외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재개발도 시동을 걸고 활성화가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기존 주택 시장도 이 폭등의 징후가 이 하나둘씩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6월 이전이 또 한 차례 갭상승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본이 좀 적다면, 아니면 다주택자라면 작은 자본으로 공시가 낮은 이 물건에 진입해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개발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이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전에 이 상당 기간 동안 재개발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제되는 지역 굉장히 많았죠. 일몰제 때문에 빠지는 지역들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5년 이후에 2025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지수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현장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구역 노후도와 그리고 주민 동의율을 100점 만점으로 두고 이 70점 이상이 안 되면 구역 지정이 안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이 30년 이상 노후 건물 동수 3분의 2 이상인데 여기에 추가로 연면적 기준을 넣었어요. 연면적 60% 이상 충족해야. 이 연면적이 뭐냐면 이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게 보통 신축이 들어서게 되면 단독주택 부지를 헐어서 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관련 지역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층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해당 층수가 적어도 뭐 4개 층 정도가 보편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이 연면적이 4배를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신축이 하나 들어설 때마다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비지수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2015년 이후에 신규 지정이 0건인 겁니다. 자, 일단은 기본 계획이라도 살아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해제가 돼버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지수 제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한번 해제가 되면은 또 신축 빌라들 순차적으로 우후죽순 들어서다 보니까 이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미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면적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연면적 제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신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 예, 그 이전에 기본계획 살아있으면은 가는 지역들도 있었지만 새로 신규 지정하는 곳은 없다. 이게 그만큼 허들이 높다는 겁니다. 자, 표로 한번 볼게요. 자, 현행 주거 정비 지수제. 자,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일한 거고. 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 그리고 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도는 30년 이상, 동수의 3분의 2 이상 밑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둘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연면적 60% 이상 해가지고 100점 만점을 매기는 겁니다. 연면적 기준 이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만드는 거지,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굉장히 빡세진 거지. 그죠? 구역 지정 자체가 빡세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만 이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연면적이 사라지고 대지 면적으로 바뀌어야만 서울에 필요하고 있는 이 공급책들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의 공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 활성화의 키워드라는 거죠. 핵심 키워드. 자, 말씀드렸다시피 연면적 기준은 사용 선고와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신축이 들어서게 되면은 지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 하나가 갖고 있는 대지라면 모를까, 이 연면적이 돼버리면은 이 일반 옆에 있는 건물보다 작게는 2배, 많이는 뭐 4배, 5배까지도 이 연면적을 많이 비율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필지가 많은 연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노후 지수를 상당히 많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축이 많아질수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면적 기준을 손을 보게 되면 이 신규 지정이 갈 수 있는 이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 예상지가 순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비지수 제도에 관련돼서 굉장히 잡음이 많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정비지수제를 손보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고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손을 보게 된다면 다른 기준들은 이전과 동일했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됐던 간에 이 한번 용역 착수를 했다는 것은 활성화를 위한 이 제도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절차 진행 현장보다는 이 신규로 지정될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기존 절차 사업들은 정비지수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손봐지면은 신규로 지정될 곳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수혜를 받고, 정비지수 제도의 변화에 수혜를 받고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 신규 활성화 지역, 예상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인기가 올라가고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장기로 보시면서 접근을 한다면 비교적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잡으시지 마시고, 물론 자본이 있다면 뭐 기존에 이미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본이 일정 규모 이하라면은 기존에 오래되고 20년, 30년 된 구축의 서울 외곽지나 수도권의 저렴한 아파트를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잠재력이, 포텐이 높은 이런 정비 사업을 예상할 수 있는 초기 지역에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제 초기 지역을 잡아서 끝까지 끌고 가는 스타일로 이제까지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정비지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상당히 진행을 시켜서 공급량을 키우려는 심산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신규 활성화 지역들을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또 투자 진입하셔서 장기로 끌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이 정비지수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뭐냐면, 이미 노후도가 충분했고 이전에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이에요. 일몰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제된 지역들. 해제된 지역들은 이게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면적 기준 때문에 정비지수가 낮았는데, 이것이 다른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 대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호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해제자들은 투자 진입이 굉장히 많은 자리들이 많거든요.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민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지역들보다 더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액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무턱대고 노후도가 높다고 해서 진입하시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주변의 아파트의 시세나 그리고 임대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이 호재,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지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접근해야 이 완벽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끌어가셔야 된다는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재개발 활성화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이 정비지수 제도 개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역 착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뒤에는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인기 있는 투자처는 또 어디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알찬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자, 제 채널 보시게 되면 이제 블로그 지금 열심히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채널 상단에 보면 놀라운 부동산 블로그, 이거 누르시면 블로그로 이동하니까 이웃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